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시각,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, 수출에 대한 시각, 수급에 대한 것,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올라와 준다면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다. 올해 또 1분기 사실 뜨거웠던 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챗GPT랑 로봇 뭐 이런 AI 관련주도 있었잖아요. 네. 이런 섹터들은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고 한가요? 둘 다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. 아, 이쪽은 좀 떨어졌군요. 네, 연초에 1월, 2월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함께 급등했었죠. 챗GPT가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AI가 전 세계를 맞아 바꾼다. 검색의 시대가 이제 넘어간다.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, 로봇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, 네, 레인보우 네, 로보틱스 지분 투자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, 로봇이 올라가는 논리는 계속 있었어요.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. 그 감소하는 인구를 노동력을 메꿔줄 건 로봇뿐이 없다. 그렇죠.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렇죠. 있고. 삼성전자,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짓는데 사실 그거 미국의 노동력으로 다 채울 것 같냐? 안 된다. 자동화하면서 로봇으로 다 채울 거다. 그런 논리였거든요. 지금 당장 뭐 AI가 막 뭐 나와서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, 로봇이나 이런 산업이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뭐 실적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2차 전지처럼 다르죠. 뭐 증설을 한다거나 그런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밀린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돈 쏠림이 원래는 세 군데로 가다가 세 군데로 가다가 한 군데로.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잘 가는데?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?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는 실제로 실적 뒤져보면 적자인데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. 아니, AI 관련된 주면 네이버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뭐 실적도 안 좋았고 뭐 실체도 막 그렇지 않고 대표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오늘인가요? 유증 발표해가지고 주가가 막 급락하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. 뭐 내가 정말 AI에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세요. 챗GPT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빙이 그렇게 좋다더라. 빙이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해서 검색해 준 거면 너무 좋다. 그다음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거 챗GPT랑 해서 코딩도 해주고 향상성이 너무 좋. 그거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. 마이크로소프트 사시면 되고, AI와 관련된 칩은 엔비디아가 다 만들더라. 그러면 엔비디아,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AI 관련된 주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막,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을 보시는 게, 네이버나 뭐 이런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저는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. 말씀하신 그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요, 요즘도 별로 그리 뭐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일단 실적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상황도 아니고,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수요는 점점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유튜브 광고도 많이 줄었습니다. 이게 현실 그거니까. 네. 아니 저는 작년과 지금이 조회수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. 광고 단가가 떨어져서 수입이 한 20-30% 빠졌어요. 맞아요. 저는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. 물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성장 산업이 막 있고 하지만 지금의 주 수입은 이제 광고 수입이거든요. 근데 그쪽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드라마틱한 개선은 지금 좀 어렵고, 2차 전지랑 다르게 예전 성장주다 보니까 약간 유동성이 풀려야 이쪽은 사실 성장도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주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려면 멀티플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. 예전에 40배 받던 PER이 지금 20배로 떨어졌는데, 이게 이익이 안만 올라와, 이익이 20% 30% 더 올라와 본들 그 점만큼 끌어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약간 유동성이 풀리면서 멀티플이 높아져야 이쪽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다. 약간 사람들 마음도 좀 뜬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게 제일 커요. 지금 모든 카카오가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뭐 이랬을 때의 마음과 지금 카카오 거들떠도 안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자, 그럼 건설 섹터는요? 건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.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, 분양 자체도 조금 문제고, 원자재 가격도 문제고, 이중고잖아요. 금리도 높고. 그래서 저는 건설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굳이 내가 이 섹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시멘트. 과거에 2011년도 그때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업종이 굉장히 안 좋고 미분양 막 쌓일 때였는데, 그때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멘트 업종들이 가격을 올렸어요. 시멘트 가격을.
지금도 그렇잖아요. 작년에 8만 원 하던 시멘트 가격이 지금 11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. 그게 올해 온기로 반영이 됩니다. 공사는 계속 할 거잖아요. 분양이 안 돼도 예정되어 있는 공사는 계속 할 거고 가격은 올라갔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 섹터보다는 건자재, 시멘트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식음료는요? 식음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으신 분들은 식음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품 가격은 계속 올렸잖아요.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필수 소비재, 그러니까 우리가 식음료 중에서도 외식 관련된 업체를 사자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작년보다 외식은 덜 할 거거든요. 경기 침체가 오면. 근데 라면이라든지 생수 파는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아니 경기 침체 왔다고 라면 물 안 먹을 수 없잖아요. 샴푸 안 쓸 수 없잖아요. 라면 오히려 더 먹겠죠. 밖에서 먹고 외식하고 소고기 먹다가 돈 없으면 한 끼라도 라면을 더 먹겠죠. 밖에서 소고기 간혹 먹고 와도 집에서 라면 맛있더라. 세상에서 저는 진짜 라면이 제일 맛있어. 가성비가 최고야. 네.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.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40% 정도 됩니다. 미국의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. 그래서 저는 라면 업체들 괜찮을 것 같아요. 식음료 중에는 라면 업체들, 그러니까 불황에 강한 업체들,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잘 팔리는 그런 제품들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요즘 제가 좀 듣기로 식음료에서 제로 슈가라고 해서 설탕 이제 성분 빠진 것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니까 기존에 뭐가 있는데 A 제품을 또 다르게 그것만 빼서 A 플러스가 나온 거니까 이게 또 매출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던데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. 완전히 제 개인 취향. 세로라는 롯데칠성에서 소주가 나오면서 그쪽에 롯데칠성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. 세로 때문에 올랐다.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기호식품이라는 건 말이죠.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. 사람의 기호는. 그게 매니아층을 위한 건지 아니면 타겟을 해서 나온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안 먹거든요. 원래 먹던 거 먹겠죠. 처음처럼 참이슬 뭐 그런 거 먹겠죠. 술 먹는 사람들이 제로슈 가면 살이 안 찌니까 좋아할 거야. 요즘에 또 건강 중요시하는 트렌드니까. 건강 중요한 사람이 왜 술을 그렇게 먹어요? 다 가져가고 싶은 거죠. 7년 전에 자몽의 이슬 그런 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. 저는 그건 잠깐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확 바꾼다?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. 하지만 제로 콜라는 많이 마시지 않나요 요즘에? 그런데 제로 콜라 자몽의 이슬은 잘 안 마시지만 많이 마시죠.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이 오리지널 콜라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뭔가 도움을 줘야 주가에 좀 폭발적인 상승 그런 게 나올 수 있지. 이거 하나만 잘한다라고 해서 그게 업종 순위를 바꾼다? 왜냐하면 그건 따라하면 되잖아요. 세로가 굉장히 잘 되니까 진로도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. 제로로. 그거 가지고 업종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?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. 차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취향이라고 각자 알아서 제 잘 취향입니다.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. 리오프닝 쪽은요? 리오프닝은 생각보다 저는 조금 이게 저 역시도 기대를 했었고 항공, 호텔, 레저, 여행 그렇죠. 있죠. 카지노 대표적인 게 이런 쪽들이 들어와서 괜찮아질 거라고 소비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는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. 그리고 정부도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살리려는 의지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예전 같았으면 중국 정부가 소비가 이렇게 안 좋으면 부양책이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. 2015년도였나요? 가전제품 사면 옛날 거 갖고 오면 보조금 지원해주고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자동차도 사면 뭐 얼마 정도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정책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중국인들도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고 있어요. 소비가 빠르게 안 늘어나고 있고 단체 관광도 지금 일본, 미국, 한국, 호주 지금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. 언젠간 풀어주겠지만 이게 계속 좀 뒤로 밀릴수록 실적은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거고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. 장기적으로 이게 기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것까지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투심이 너무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좀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소비보다는 IT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이 조금 더 먼저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먼저 좀 돌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소비 쪽은 조금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금융 섹터는요? 금융은 원래 관심이 없어서요. 금융은 올 초에 잠깐이었어요. 증거사에 대한 이시지 않나요? 네?
원래 투자로서 관심이 없다는 의미죠. 투자로서 네. 관심이 없고 은행주가 사실 배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급등했다라는 것 자체도 은행에 사실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. 미국 같은 경우에. 한국 은행들은 뭐 영향 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없는데 투자 심리 자체가 미국 은행이 망했는데 괜찮겠어?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출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익이 조금 줄어들 거고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? 야,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는데 너희는 괜찮니? 혹시 모르니까 충당금 이런 거 좀 많이 쌓아놔? 그렇게 되면 배당 또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럼 뭐 배당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, 주주환원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 다 빠져나가겠죠?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아닙니다. 원래 그랬고요. 이게 정부의 입김이 많이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. 한국 은행이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대형 은행이 문제가 없다는 거고 중소형 그렇죠. 은행은 중소형 은행 그다음에 뭐 마을금고 이런 데는 이제 PF의 노출도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. 우리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도 그런 거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디폴트가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. 자, 언제나 주식 투자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코스피 이제 2,500을 넘은 지금 상황에서 혹시 뭐 주식 이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을 알려주는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이제 매크로 좀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아직 은행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.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그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무언가 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올해 초에 은행이 망한 것, 미국 은행이 망한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PF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고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관련돼서 또 금리를 또 이렇게 올리면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은행 이자 낼 거는 또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임금이 오른 건 크게 오른 건 아니고 물가는 오르고 하니까 수요는 조금 둔화될 수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언제 저점을 찍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사실 2년 동안 하락했거든요. 작년 말 기준으로.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.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시각,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, 수출에 대한 시각, 수급에 대한 거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올라와 준다면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 오늘 여러 섹터 점검했는데 혹시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? 자동차? 자동차. 실적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도 어중간하고 모멘텀도 약간 좀 어중간해요. IRA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꼭지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다라고 하고 근데 우린 못 믿겠고 그런 의심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뭐 조금씩 개선이 되겠죠. 2차 전지가 잘 되는 게 당연히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2차 전지가 자동차를 빼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지금은 조금은 의아하긴 해서 자동차도 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. 그러면 종잣돈 한 5천만 원 있는 분들은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면 좋을까요? 일단 삼성전자 사야죠. 이렇게까지 강하게. 왜냐면 5만 원대 샀으면 참 좋았겠지만 좋죠. 근데 그거는 사실 지나간 이야기인 거고 너무 쌀 때 또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 이제 거의 바닥이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서 저는 2년 버티면 꽤 큰 수익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벌써 2년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2년 더 버티라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시겠지만 이제 시작해서 2년 버티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2년 뒤에는 저는 분명히 꽤 큰 수익이 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바이오. 바이오도 일정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자동차.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꽤 잘하고 있어요. IRA나 이런 것만 좀 해결이 되면 점유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는 좀 무시당하고 있지만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래도 세계 3위거든요. 잘하고 있잖아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 3위입니다. 판도가 조금 바뀐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. 2차전지 여기 안 넣어요? 2차전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. 마지막으로는 뭐 농심 같은 라면 업체들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1년, 2년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필수 소비재나 이런 게 방어주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나 바이오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나 음식료 요걸 좀 골고루 담아 놓으시면 2년 뒤에는 꽤 큰 수익이 나요. 왜 2년이라고 하니까 왜 웃으세요? 2년 못 참겠어요? 아닙니다. 1년. 알겠습니다. 내년에 뵐게요.
이제 차장님이 추천한 것들은 이제 1년, 2년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가 차장님이 김작가 TV 오는 건 또 3개월 정도 뒤에 오실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딱 정리하고 가신다면. 성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. 지금 포모 이런 현상 때문에 매우 성급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상기해 보시고 성급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2차 전지는 딱 두 가지 양쪽 다. 어떤 생각이 드냐. 하나는 그래 이제 진짜 2차 전지 우리나라 강대국 되고 이제 계속 갈 거고 산업도 성장하는 거고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좀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. 좋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천사의 속삭임이 있고 또 악마의 속삭임은 마치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9만 원대 갔을 때 저한테 삼성전자 물어본 사람 일반 지인 되게 많았거든요. 요즘에 저한테 에코프로를 물어봐. 양쪽에서 어느 게 정답일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참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만난 손님은 박정희 차장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